볼게요. 일단 음소거를 좀 하고 하겠습니다. 자, 그 아까 이어서 한번 문제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자, 어, 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아까 민담에서 이제 여러 형식들이 있다고 그랬죠. 민담 형식이. 그래서 누적적 134페이지에 보십시오. 134페이지를 보시면 이 민담의 형식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민담 형식이 뭡니까? 134쪽을 보시면 자, 누적적 형식 뭐 이런 말 나오죠. 누적적 형식. 그러니까 누적적 형식이라는 건 뭡니까? 뭔가 쌓인다는 거죠. 누적됐다 이런 말 하잖아요. 포인트가 누적됐다. 우리 그런 말 하는 것처럼 그걸 누적적 형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134쪽을 보시면 자, 1번 누적적 형식. 이 누적적은 차곡차곡 쌓여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중간에 어느 사건을 빼면 이렇게 필기하세요. 이야기가 성립되지 않는다. 자, 이게 누적적 형식입니다. 그래서 새끼 서발의 경우 있죠. 새끼 서발을 꼬고 아버지에게서 쫓겨난 게으른 아들이 새끼 서발을 깨진 동이와 바꾸고 깨진 동이를 안 깨진 동이와 바꾸고 안 깨진 동이를 죽은 말과 바꾸고 죽은 말을 산 말과 바꾸고 산 말을 죽은 색시와 바꾸고 죽은 색시를 산 색시와 바꿨다. 이렇게 나왔죠. 자, 연쇄적 형식.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연쇄적 형식하고 누적적 형식의 차이점은 자, 이 연쇄적 형식은 이렇게 써놓으세요. 어느 사건을 빼도 이야기가 전개되는. 자, 요게 연쇄적이에요. 누적적은 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심보 사나운 호랑이 할머니. 호랑이가 할머니를 잡아먹으러 오는데 바늘이 눈을 찌르고 개가 물고 절구통이 때리고 멍석이 말아버리고 지게가 져다 강물에 버렸다. 그래서 연쇄적 형식을 이루는 그런 사건이 자 135점입니다. 완전히 독립된 이야기를 이루는 경우에는 연쇄다. 이런 거. 자, 진행의 형식에서 특수한 것은 회귀, 돌아간다는 거예요. 회귀란 말이죠, 회귀. 회귀적. 다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두더지 혼인. 그러니까 두더지가 사이를 구하려다가 결국 두더지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더 좋은 사람 없나, 이렇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서로 좋은 사람이 없을까 막 찾다가 결국은 내가 아는 원점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게 바로 회귀적인 형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귀라는 건 이렇게 다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정리하시고 자 이제 민담의 구조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에 민담의 구조. 민담의 구조라고 써졌죠. 자 민담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담은 약간 그 뭐랄까요 그 부분만 있어도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판소리를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그 판소리 한 장만 있어도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처럼 민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거고요. 밑에 건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자, 136쪽. 여기 이제 보면 두 번째 단락에 민담에 관해서 그 시야, 프로프가 있어요. 프로프. 두 번째 단락이 둘째 줄. 이 프로프는 어떤 사람이면 형태론자예요. 필기하세요. 형태론자. 레비 스트로스는 그 인류학자예요. 거기 이제 레비 스트로스라고 있죠. 그 사람 인류학자입니다. 슬픈 열대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쓴 인류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레비 스트로스가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레비 스트로스에 의해서 개척된 게 병립적 구조다는 거예요. 병립적 구조. 그래서 신화를 대상으로 방법을 열었는데 이야기의 순서에 구애되지 않고 이야기에 내포된 삶과 죽음, 남성과 여성 등의 기본적인 대립을 찾아내어서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이제 프로프에 의해 개척된 것이 이제 그 순차적 구조라고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순서에 따라서 이야기를 쭉 나누는 거죠. 거기 보면 어, 이야기를 순차적 순서에 따라 나누는 거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한국 민담 구조의 일단을 보다 새로운 각도에서 살피자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동삼과 이심이라고 나와요. 그 밑에 있죠. 동삼과 이심이. 그래서 어, 살, 자, 어느 가난한 나무꾼이 겨울에 나무하러 갔다. 많은 동삼을 발견했다. 이런 건데 결국은 이 이야기도 결국 거기다 써놓으세요. 삶에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무하러 가는 게. 시련과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 삶의 시련과 고난이라고 필기하세요. 삶의 시련과 고난. 자, 137쪽을 이제 보면 그런데 이제 가파른 벼랑 밑에 동삼이 있어요. 그러니까 못 캐는 거죠. 이웃 사람이 도와줘서 같이 캐었어요. 그래서 이웃 사람이 악의로 악의는 나쁜 뜻이란 뜻이에요. 악의. 벼랑이 올라갈 수 없게 되고 이시미를 만났다. 이시미의 도움으로 구출되고 복수를 하고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민삼의 민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의 통사적인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민담이라는 것에 그런 통사적인 규칙이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이제 민담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겠고, 그 이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럴까, 이무기의 한 종류, 이무기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용이 되지 못한 뱀 종류, 여기 이심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이무기의 강원도 방언인데, 이무기는 이제 용이 되지 못한 그 뱀, 이런 걸 이심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심이를 만났고 이심의 도움으로 구출돼서 복수하고 부자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썼죠. 그래서 1에서 6까지를 단락이라고 하면 뒤에 단락은 앞에 단락을 부정해요. 여기 보면 나무하러 갔다. 1에서 6까지 고난이죠. 근데 동삼을 발견했어요. 의외의 행운이에요. 밑에 2번 나오죠. 그다음에 3번에 벼랑 밑에 동삼을 못 깼어요. 고난이죠. 근데 이웃 사람이 도와줬어요. 행운이죠. 이웃 사람이 아기로 벼랑에 올라갈 수 없게 되고 이심이를 만난 거는 고난이죠. 근데 이심이가 도움으로 이렇게 행운이죠. 그래서 1의 부정, 2의 부정, 3의 부정 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의 부정은 1의 부정의 부정인 거죠. 그렇죠? 2의 부정이라는 것은 그렇죠? 1의 부정, 2의 부정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어쨌든 고난과 행운이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가 된다. 동삼과 이심의 구조는 고난과 행운의 두 가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이제 꼰과 이심이라는 것도 있죠. 꼰과.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민담의 통사적 규칙이라고 거기다 써놓으세요. 이 민담의 통사적 규칙은 뭐냐? 민담의 기능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과 행운이 한복과 밑에 꿩과 이심이 어떤 부인이 꿩을 구해서 먹고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낳죠. 그런데 이심이가 잡아놓은 꿩이었다. 이심이는 이묵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심이가 아들이 장가 갔다. 이심이가 잡아먹겠다고 했다. 신부가 구하려고 나섰다. 이심이가 살려주기를 거절했다. 여기 보세요. 신부가 슬기로 이심이를 죽였다. 자, 여기 지금 138쪽에 나오는 이 신부는 당연히 어떤 존재죠? 열등한 존재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걸 보세요. 행운. 왜? 꿩을 구해 먹었으니까 행운이죠. 의외의 고난. 이심이가 잡아놓은 꿩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장가 갔다 행운. 그 다음에 이심이가 잡아먹겠다고 했다. 의외의 고난. 그 다음에 신부가 구하려고 나섰다. 뭐 행운.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심이가 살려주기 거절했으니까 고난. 다시 신부가 슬기로 이심이를 죽였다. 보세요. 이 아이가 계속 앞에 있는 것을 부정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꿩과 이심의 구조는 행운과 의외의 고난이라는 두 가지의 단락수의 연속적인 대립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극복하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비슷하지만 대조적인데
동삼과 이심이는 전자는 고난을 초인적인 존재가 가져다주는 의외의 행운으로 극복하자. 운명론적. 후자는 의외의 고난을 인간적인 노력에서 극복하자. 반운명론적이다. 신부가 구했으니까. 민담의 민중의식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민담의 민중의식. 요게 이제 바로 지하국 대적 퇴치설화죠. 지하국 대적 퇴치설화. 138쪽부터 나오는 게 지하국 대적 퇴치. 자, 138쪽 밑에 보세요. 지하국에 사는 아귀. 이 아자는 굶주릴 아자예요. 굶주린 귀신입니다. 아귀라는 게. 지상 세계에 나타난 새 공주를 잡아갔다. 한 장수가 공주를 구출하겠다고 했다. 몇 사람이 부하를 데리고 지하국의 입구를 찾았으나 찾을 수 없었다. 마침내 꿈에 산신이 나타나서 지하국의 입구를 가르쳐 줬고 입구에 이른 장수는 부하들은 땅 위에 남겨놓고 광주리를 타고 지하국에 이르렀다. 새 공주 중에 하나가 물을 길러 나왔다가 장수를 만났고 장수는 수박으로 변해서 아귀의 집에 들어갔다. 새 공주는 아기에게 독주를 권해서 잠들게 하고 장수는 아기의 힘의 근원이 되는 옆구리의 비늘 2개를 제거하고 목을 잘라 죽여버렸다. 장수는 새 공주를 땅 위로 내보냈는데 부하들은 장수를 올려주지 않고 그대로 왕궁으로 돌아갔다. 지하에 남은 장수는 처음 나타났던 산신의 도움으로 말을 타고 땅 위에 올라서 공주와 결혼했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민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보통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되냐면 내가 과업을 성취할 수 있다는 그런 존재 없이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걸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긍정적 낙관론이다 하는데 그러니까 고난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긍정적 낙관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민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대부분이 민담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인간과 비인간의 싸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과 비인간의 싸움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지하국 대적 퇴치는 민담이 짓는 민중의식이다. 주목할 것은 주인공 장수다. 엄청난 모험을 감행하면서도 조금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민담이 나타난 인물은 장수뿐 아니다. 이렇게 나왔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화의 주인공은 당연히 신성한 인물이죠. 민담의 주인공은 어, 능력을 지니고 있지 않죠.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설의 주인공은 예기치 않은 사태에 부딪혀 좌절하거나 패배하는 거죠. 그런 얘기고요. 주목할 것은 장수와 아기의 대결, 인간과 비인간의 싸움이다. 비인간으로는 뱀, 호랑이, 민담은 인간과 비인간의 싸움이다. 자, 거기다 밑줄 좀 쳐놓으세요. 마지막 단락의 둘째 줄. 민담은 언제나 인간과 비인간의 싸움에서 인간의 과감한 승리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민담은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140쪽. 거기 셋째 줄에 보면 이제 또한 주목할 것은 장수와 부하들의 대결이다. 이렇게 났죠. 또한 주목할 것은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이구나. 장수와 부하들의 대결. 선과 악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선악. 선악이죠. 뭡니까? 음, 선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고, 그다음에 악은 나쁜 거잖아요. 선악의 그 대결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게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흥부놀부, 동삼과 이심이 뭐 여러 가지가 나오죠. 아까 설명을 했죠. 그런 것들. 또 우렁색시 있죠. 우렁색시. 그 밑으로 내려가면 선의는 평면이고 악인은 횡포한 양반이다. 맞죠? 너무 이제 여인이 예쁘니까 이제 그 여인을 데리고 가버린 이야기죠. 우렁색시. 이거 우렁색시를 좀 유식한 말로 뭐라고 그랬죠? 나중미부설화. 소라 속에 있는 아름다운 부인이란 뜻이에요. 나중미부. 그래서 끝으로 주목할 것은 장수와 공주의 결혼이다. 민담의 주인공은 어떠한 난관을 극복하고서도 행복을 쟁취한다. 행복에는 결혼, 부, 과거, 급제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해피엔딩이 거의 결혼이 많겠죠. 그런 이야기. 그래서 행복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다. 자, 그 다음 단락 보면 행복의 도달의 주인공이 자력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고 의외의 행운으로 이루어져요. 의외의 행운은 운명론적 사고, 뭐 풍수담, 부자가 된 거지. 거지가 살 길이 없어서 처자를 버리고
유랑했는데 가는 곳마다 행운이 있어서 벗어났고 위기, 집으로 돌아오니 큰 부자가 되었다. 아버지를 아무데나 묻었는데 사실은 명당자리였다는 거예요. 이런 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운명론적이다. 동물담, 호랑이, 토끼 뭐 이야기 같은 거죠.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토끼가 여러 가지 꾀를 써서 위기를 모면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힘은 세지만 어리석고 토끼는 약하지만 지혜롭다. 이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치자와 피치자의 대결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스린 사람과 다스림 받는 사람. 그 다음 단락에 보면 동물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간의 특징을 부여한다는 것이죠. 당연한 이야기죠. 견묘, 쟁주 이야기는 아까 설명을 했고요. 소화는 웃기는 이야기라고 그 밑에 이야기했죠. 소화, 웃기는 이야기.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모방담 맞는 거죠. 자, 그래서 모방담은 예를 들어서 혹부리영가, 풍바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동물담도 이거 아까 다 했고 소화도 이야기했고 소화는 이제 그 141쪽 마지막 단락입니다. 주인공을 골탕 먹이는 하인에 관한 이야기가 많다는 거예요. 소화가 무슨 이야기? 넘기세요. 142쪽 세 번째 줄 성에 대한 이야기도 많다는 거예요. 경화된 굳어진 윤리적 관념을 파괴하고 삶의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유교 윤리가 사회를 아주 구속하려 들던 시기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거기 보면 어면순이라고 나왔죠. 어면순. 어면순.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잠잘면 자죠. 어는 제어할 어자예요. 잠자는 것도 제어하는 순, 방패. 잠자지 못하게 하는 책이라는 소리예요. 그게 어면순. 그게 이제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산중에 호랑이란 놈이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갈 궁리를 하고 있는데 마침 농부가 산 아래 담배밭을 맨다. 옳지 저놈을 잡아먹으리라 잔뜩 장을 대고 있는데 일하던 청년은 땀이 나고 덥던지 우통을 훌떡 벗어던진다. 살도 앵간히 쪘고 그런 중에 수고마저 덜 나고 옷까지 벗어놓았겠다. 어찌나 좋은지 한번 실컷 웃고 싶은데 이놈이 듣고 도망치면 헛일이다. 그래서 어슬렁어슬렁 산둥성이를 넘어가 실컷 웃고 도로 넘어와 보니 농사꾼은 벌써 집에 들어간 지 없었다. 이런 얘기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43쪽. 자, 143쪽에 이제 보시면 이제 민담문서 구렁이와 꿰맞는 신부라고 나왔죠. 그래서 견묘정주는 계속 이야기했죠.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방이 득보 그 다섯째 줄에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방이 득보. 그러니까 이게 방은 뭐예요? 노을 방자죠. 이는 잉어. 이 득은 얻을 득. 얘는 복의 복. 자, 그렇게 좀 써놓으세요. 방이 득보.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어를 도와주고 보물을 얻는 이야기라는 거죠. 전묘쟁주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성과 남성일 경우에 이제 이게 또 차이가 있는데 남성, 여성. 지금 보세요. 지하국 대적 치더라도 남성이 있었죠? 여성을 구하죠? 그 구출해줘. 그리고 나서 결혼이. 근데 여성과 남성은 남자가 어디 잡혀 있다 그러면 주로 여성은 이 남성과 결혼한 상태. 결혼해서 구출해줘. 이거는 구출해서 결혼해 주는 것이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 뒤에 가면 144쪽에 1번부터 이야기는 쭉 설명 아까 드렸었던 이야기죠. 어떤 남자가 구렁이에게 잡아먹기 전에 꿩을 가르쳐서 아내에게 먹였다. 어떤 여자가 구렁이에게 뭐 꿩을 먹였다. 꿩을 먹고 태기 애를 낳았다. 아이가 장가를 가게 됐다. 구렁이가 나타나 신랑을 잡아먹으려고 했다. 신랑이 결혼식이나 치르고 잡아먹히겠다. 그다음 사정을 알게 돼서 만났다. 신부가 구렁이에게 남편 사후의 생계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무관한 구슬을 뱉어주며 사용법을 일러주었다. 신부가 그 모습을 구슬을 이용해서 역습에서 제쳤다. 구슬을 가지고 잘 살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국면의 전환의 양상 이런 것들도 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147쪽. 147쪽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뭐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에 이 심의가 승천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은 꽝, 즉 날짐승이 설정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 이는 공간의 점유라는 차원에서 논의할 성질인데 땅을 기어다니는 이 심의에게 하늘 나는 기둥의 획득은 절대적 신격화로 될 그 핵심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를 쭉 써놨습니다. 한번 그런 건 읽어보십시오. 그 뒤에 이제 뭐 여러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거기 이제 어떤 이야기, 꽁과 이심이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건 여러분 좀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156쪽을 좀 보시면 156쪽 거기 이제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지금까지 일면 사면에 대해서 알아봤다고 그랬는데 일국면 뻥과 이심이 산속 논 자연공간 이국면 이심이야 부부 산속에서 집 자연에서 인공 이심이야 신랑 산속 자연 이심이야 신부 집 산곡의 주인공 뭐 이제 인공 자연적 맞죠. 여기서 이제 인공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공과 자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거기 이제 157쪽을 보세요. 157쪽. 157쪽을 보면 아까 설명드린 거 나오죠. 거기 네모 별표. 그래서 구출자가 여성이에요. 남성이에요. 그럼 일단 결합이라는 건 결혼이라 써서요. 여기. 그래서 구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 남성과 이제 구출자가 남성일 때, 구출자가 여성일 때는 결국 남편을 구한다는 소리고, 남성일 때는 구출해봤더니 공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이 민담에서 좀 중요한 그런 특징들 이야기를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뱀신랑이라고 하는 게 뭐다? 맹진사태 경사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마지막으로 민담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 민담의 특징이 있어요. 이건 뭐 아무데나 여백에 써놓으세요. 자, 첫 번째는 예기치 않은 행운을 통해서 행운을 얻는 거죠. 이게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초월적 존재의 도움을 받음. 초월적 도움을 받음. 세 번째는 뭡니까?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위치가 역전됨. 이 위치가 역전된다는 것은 뒤바꿔질 수 있다는 소리겠죠?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담도 마찬가지로 것과 마찬가지로 구해준 사람 뭐라고 그래요? 원조자라고 그래요. 원조자. 원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원조자도 그냥 뭐 어떤 얘기, 시련과 고난 속에 살아온 인수적 의식이 민담 전승 과정을 통해서 향유된 쓸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필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민담은 인간과 비인간의 싸움이고 또 하나는 이 민담은 흥미 위주의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나온 예는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부정하는 이야기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하시면 되지 이걸 굳이 암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해서 민담에 대한 이야기는 설명을 마무리하고요.